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요즘 가계부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죠. 2분기만 하더라도 한 8% 정도 전분기보다 더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가계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그 며칠 전에 가계 대책을,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또 내놨죠. 근데 그러면서 건설주라든지 건자재주라든지 페인트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많이 폭락을 엊그제 이제 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가계 부채 대책이 이번에 어떤 영향을 업종별로 좀 주겠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가계부채가 7월 현재로 1,100조죠. 1,100조 시대. 정부 종합대책 발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 이제는 상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엔 사실 소득이 별로 없어도 부동산 담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변화가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리 안 좋은 건을 예방을 하겠다. 막 이런 정부의 의지라고 보입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1년 전에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많이 사놓으니까 이제 와서 또 정책을 바로 바꿔버리니까요. 난감하실 수가 있죠. 특히 그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집 대출 받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렇죠. 그리고 50대부터는 되게 명퇴들 많이 하잖아요. 직장도 없이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데 기준도 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취약계층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이번 건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산업에 영향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여기 나와 있죠. 분양 물량이 최근에 이렇게 증가를 한 점,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감소를 한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건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양쪽 하나로 돈을 많이 풀어놨다가 출구 전략 때 금리 인상하면서 돈을 다시 수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미분양 주택이 많이 줄어들고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과열을 좀 제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요. 가계부채 증가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까만 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런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집을 그렇다고 해서 안 사면 또 월세 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또 안 살 수도 없겠고 좀 진퇴양난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종합관리 방안이라고 이제 내놨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환 능력을 많이 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치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갚게 하겠다는 거죠. 분할 상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2금융권이 부실해지니까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급증을 하고 금리 인하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LTV DTI를 완화하다 보니까 이런 건에 대출이 급증하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 봐도 우리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너무 증가해 갔죠. 주택 담보 대출이. 그리고 주택 가격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게 급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요번에 LTV나 DTI는 건드리진 않았어요. 사실
이 건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LTV나 DTI를 지금 건드렸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LTV가 그럼 뭐냐 아시겠지만 다음 그림 좀 보시면 그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이것까지 손을 대놓으면은 타격이 뭐 건설이라든가 건자재 쪽에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DTI 같은 경우 있죠. 이것도 원리금 그 상환 능력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요. 물론 상환 능력을 본다는 거, 그쪽을 강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DTI 쪽을 손을 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DTI 손을 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TV나 DTI를 지금 현재 손을 안 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 주택대출 LTV, DTV 적용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건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건설사가 이제 분양도 하죠. 분양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사도 그렇게 타격은 크지 않다. 분양 쪽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분양 쪽은 신용대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건설은 여기서 영향을 조금은 받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쪽이나 시멘트는 좀 거품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조정파가 들어갈 개연성이 좀 있어요. 나와 있죠? 거품이 다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페인트나 시멘트 쪽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양 쪽은 상당히 좋아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건자재나 가구업종 같은 경우 이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요즘 주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봐도. 그래서 가구업종 쪽에서는 뭐 한샘 정도,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벽산이나 LG하우스 이런 것들은 탄탄할 것이다. LG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건설업종이라면 면세점권의 메리트가 있는 현대산업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는데 현대산업 정도는 차별화돼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그림 그룹핑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LG하우시스나 벽산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이나 꾸준함 이게 포인트고요. 현대산업이나 하츠, 한국토지신탁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구도로 봐가지고는 LG하우시스 올랐으니까 그렇고요. 현대산업이나 하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좀 밀려 있죠.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시점에서.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LG하우시스나 벽산 괜찮긴 한데 LG하우스 오늘 쭉 올랐어요. 네, 이건 어제 차트고요. 벽산 다음 그림 보면은요. 지금 그런데 그 현대산업이나 하츠 같은 경우는 조정받아서 적절히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두 종목 정도에 관심을 갖고 매수 타임을 좀 오히려 보시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듯하지만 LTV나 DTI에 크게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